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네, 민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은 이미 강의가 완성되어 있고 지금 하는 게 준비 기출입니다. 준비 기출도 기본편 먼저 보시고 지금 하는 실전편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세요.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 기술특강 실전편 제3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계약법이 들어왔죠. 교재 148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지문이 한 2년에 두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불락이 쌓여 외우세요. 불료식, 낙성, 쌍무, 유상, 불락이 쌓여 외워서 이런 문이 나오면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겠습니다. 5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1번 계약 유형 옳은 거죠. 우리 시험 범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를 빨리 찾아요. 매매는 불락이 쌓여있는데 요물을 들려준 낙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중개계약은 시험 범위 민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가죠. 민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고 비전형계약입니다. 다음 3번 교환은 시험범위죠. 그럼 불락이 쌓여 무상 틀렸고 일시적이죠. 유상 일시적. 4번 증여는 시험범위 아니지만 편문 무상입니다. 5번 시험범위죠. 임대차는 불락이 쌓여 해석이 맞았죠. 불락이 쌓여.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계약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1번 앞부분 쌍무계약이 더 큰 개념이고 뒷부분 도급이 그 예시라 뒷부분부터 읽으면 돼요. 그럼 도급계약에서 쌍무계약 맞죠? 2번 무상 공짜로 맞겠네요. 그럼 편무입니다. 시험범위 아니면 2번은 패스해도 됩니다. 3번 임대차는 불락이 쌓여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사용대차는 공짜라 무상이에요. 5번 현상광고는 시험범위 아니지만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범위도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수험생들이 찍었을 것 같아요. 네,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뭐 다시는 볼 필요 없어요. 시험범위 아니라 5번 지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3번 계약 유형 옳은 겁니다. 1번 매매는 시험범위죠. 매매는 불락이 쌓여 낙성계약이고 2번 교환은 무상이라 유상. 다음 증여는 낙성이죠. 민법의 모든 계약은 대부분 다 낙성입니다. 다음 4번 도급계약은 낙성계약. 5번 임대차는 쌍무계약. 그래서 증여 또 시험범위 아닌 게 정답으로 나왔네요. 민법의 모든 계약은 대부분 다 낙성입니다. 계약금 계약이나 현상광고가 요물이죠. 그 다음 149페이지 오세요. 청약 승낙은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1번 청약 승낙 옳은 거죠. 1번 격지야간 필요 없죠. 청약은 의사표시는 원칙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려면 도달하기 전 그 말이 나와야 돼요. 틀렸습니다. 이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여기까지 맞았지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불특정 다수인 가능합니다. 즉 자판기는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하고 있습니다. 4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죠. 따라서 청약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죠. 그럼 그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3번 격지야간의 승낙은 발신지죠. 그래서 격승발 5번이 528조죠.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청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528조 그대로네요. 정답 5번입니다. 이번 청약 승낙 틀린 겁니다. 이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가능하지만 승낙은 자판기라면 자판기에 동전을 투입해야 되죠.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3번 청약과 승낙은 원칙 도달주의죠. 근데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시인지 나머지 원칙 도달주의입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 정하지 않았네요. 그 청약은 상당 기간 내에 맞죠? 상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529조 내용입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연착된 승낙은 다 똑같습니다. 연착된 승낙은 이제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볼 필요 없고 그냥 연착된 승낙은 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청약 승낙 자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과 승낙은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니까 주관적 합치가 당사자가 일치하고 객관적 합치가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이 일치됩니다. 근데 일본 모르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2번이 528조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맞았습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본질적 내용은 합의해야 되죠. 그럼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도 안 했습니다. 그럼 성립도 안 하면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4번 불특정 다수의 청약 가능해요. 5번 격지자 간에서 계약은 청약이네요. 청약은 그 통지가 성립한 때에 도달한 때 성립하죠.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고 지금 격지자라도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되죠. 자, 아파트 분양 광고는 보통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청약이 유인입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교차 청약이죠.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청약은 다 도달주의예요. 격지자 간 승낙만 발시인지 나머지 다 도달주의입니다. 4번이 534조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하거나 또는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봅니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했네요.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표시하든 그냥 기무시하면 됩니다. 뭐 여기 응답할 의무가 없어요. 기무시하세요. 그래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기무시하면 돼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할 수 있어요. 이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도달 전 그 말이 나와야 돼요. 3번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격승발 맞았네요.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럼 유효. 다음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따라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음에 유효죠. 근데 그래도 유효라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원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표시하든 기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계약 성립 안 해요. 기무시하면 되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무시하면 됩니다. 정답이 5번이죠. 6번 청약 설명 옳은 겁니다.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해서요. 안 봐도 됩니다.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죠. 이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했네요. 그럼 이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처리는 도달 전에만 가능합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그럼 교차 청약인데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하죠.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내용이 확정적이 아니네요. 그럼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은 확정적입니다. 그럼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은 뭐 안 봐도 됩니다. 나머지가 다 틀렸어요. 한번 읽어봐 볼게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게 청약일까요? 이건 청약 유인이죠.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이 가격에 일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청약 유인입니다. 확정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자, 문제가 가불병 나오고 상당히 길어요. 문제 안 읽고 답이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일단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럼 1, 2, 3, 4, 5 읽으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갑이 청약은 도달유의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라 상실한다 틀렸죠. 이렇게 정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도 하시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아무튼 가불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길면 어차피 밑에 1, 2, 3, 4, 5 그 내용이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까 문제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습이라 정확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승낙기간을 20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5일 8일 하여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20년 5월 1일 도달하였다. 5월 1일 도달했죠. 승낙기간이 5월 8일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맞았고 2번 틀려서 정답이에요. 3번 갑이 을에게 5월 8일 승낙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항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표시하든 기무시하라 그랬죠. 우리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기무시하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우리 5월 15일 승낙했네요. 그럼 승낙기간이 5월 8일인데 5월 15일 승낙했죠? 이것을 연착대 승낙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청약자 갑은 새 청약 맞아요. 우리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제 승낙하면 이제는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5번 우리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고 승낙했네요. 미쳤죠? 아니 5억을 5천으로 읽고 5천으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합니까? 미쳤습니다.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쉬운 데 있었어요. 8번처럼 문제에도 날짜가 있죠. 밑에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이나 1, 2, 3, 4, 5에도 날짜가 다 있네요. 그럼 이런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습니다. 날짜를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푸세요. 우리 연습이라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격지자죠. 자기 소유 건물을 3억에 매도하겠다고 청약하면서 자신에 대한 청약에 대한 승낙을 회신을 10월 5일 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신을 해달라. 이게 승낙기간이죠. 말을 바꿨네요. 승낙기간이 10월 5일입니다. 갑의 편지는 22년 9월 14일 발송되어서 다음 9월 16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네, 틀린 겁니다. 기억, 갑이 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그럼 철회는 도달 전에만 해야 되거든요. 도달이 9월 16일 날 도달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철회하더라도 철회가 안 됩니다. 철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철회가 안 됩니다. 기억 틀렸으니까 밑에 1, 2, 3, 4, 5
기억이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2번 빠지고 4번 빠집니다. 그 다음 니은. 우리 22년 9월 20일 가백의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20일 날 발송했죠. 다음 22년 9월 22일 가백에 도달했네요. 그럼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죠. 승낙기간이 10월 5일인데 그 안에 도달했네요. 계약은 격승발, 승낙은 발신지, 그래서 보낸 날 20일 날 성립합니다. 니은도 틀려서 니은도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1번 빠지죠.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디귿. 을이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했네요. 그럼 변경을 한 승낙은 그 청약을 거절과 동시에, 그러니까 맞았죠? 다음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게 534조죠. 그래서 디귿을 맞았으니까 정답이 틀린 걸 물었죠? 틀린 거라 3번으로 갑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표 38강으로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면서 이론 강의도 병행하시면 기억이나 실력이 더 2배, 3배 향상됩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이론 강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